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고2 문학 창비 3-2단원의 5번째 작품 이옥설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글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허물어진 행랑채가 그냥 집이 있었는데 대문간이 조금 망가진 겁니다. 근데 그것이 몇 칸이냐면 3칸입니다. 총 3칸이 있었습니다. 나는 글쓴이는 어쩔 수 없이 모두 수리를 했답니다. 총 3칸이 허물어졌는데 안 좋아졌는데 고장이 났는데 3칸을 전부 다 수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에 앞서 그중 2칸이 장맛비에 샌 지가 오래되었는데 알고 있었는데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즉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는데 즉각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나머지 한 칸은 한 번 맞고 새어들었기 때문에 서둘러서 기와를 갈아 넣게 하였습니다. 즉 앞에 2칸은 차일피일 미루었고 마지막 한 칸은 빠르게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리하려고 본즉 비가 샌 지가 오래된 것은 못 쓰게 되어서 많이 들었고 즉 차일피일 미루었던 2칸은 돈이 많이 들었고 나머지 한 칸은 경비가 돈이 적게 들었답니다. 이게 경험입니다. 글쓴이가 경험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에서 나는 여기에서 경험에서 사람의 몸도 즉 행랑채 수리를 유추의 방식으로 사람의 몸으로 가지고 간 것이죠. 그래서 경험을 통한 유추 집을 사람 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똑같습니다.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그가 나쁘게 되는 것이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며 잘못을 하고 곧 고치기를 꺼려하지 않으면 다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가옥의 제목을 다시 쓸 수 있는 것보다 더 잘 될 것이다. 즉 우리는 살다 보면 실수, 잘못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깨달았을 때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 곧바로 그것을 고쳐야지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라의 정치도 이와 마찬가지다. 깨달음을 확장했죠. 경험에서 사람의 몸 거기에서 나라의 정치까지 모든 일에서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을 머뭇거리고 기억하지 아니하다가 백성이 못 살게 되고 나라가 위태한 뒤에 갑자기 변경하려 하면 곧 붙잡아 일으키기가 어렵다.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조심해야 된다. 나라의 정치도 문제가 있으며 즉시 고쳐야 한다. 라는 깨달음의 확장, 유추의 확장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학습활동에 보면 나는 걷고 싶다라고 하는 신원복 선생님의 짧은 편지글이 하나 나와 있는데 가볍게 살펴보면 개수, 여기서 개수는 동생의 아내 재수씨라고 지금 보통은 부르죠. 개수님께 작년 여름 비로 다 내렸기 때문인지 눈이 인색한 겨울이었습니다. 가볍게 인사말을 한 거죠. 눈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눈이 내리면 눈 뒤끝에 매서운 추위는 죄다 우리가 입어야 하는데도 눈 한번 진하게 안 오나. 젊은 친구들 기다려 쌌더니 얼마 전 사흘 내리 눈이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사람을 하나 세웠답니다. 옥들 감옥에 있었습니다. 서 있는 눈사람 연탄 조각으로 가슴에 박은 글귀가 섬뜩합니다. 나는 걷고 싶다. 즉 감옥 안에 있다라는 거죠. 즉 있으면서도 다리가 있죠. 다리가 있으니까 걸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걷지 못하는 우리의 다리. 그래서 걸을 수 있는 자유의 소중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러한 가벼운 작품이 학습활동에 하나 실려 있었고 정리 볼까요? 이옥설입니다. 갈래? 성격, 주제, 특징 매우 중요하겠죠. 경험한 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덧붙이는 형식, 이러한 형식을 설의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일상적 체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다른 상황에 적용해 해석하는 유추의 방식, 내용 전개 방식 중에 유추가 사용되었다라는 것. 전체 구성 처음 부분에는 경험이 나오죠. 낡은 행랑채를 수리하게 됨, 대상 자체의 분석이고 중간과 끝부분에서 유추가 나타나는데
깨달음 1. 사람의 몸은 잘못을 바로 고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되지만 잘못을 바로 고치면 좋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 의미를 유추를 했고, 깨달음 2. 나라의 정치도 마찬가지다. 백성에게 해됨을 알고도 제때 기억하지 않으면 붙잡아 일으키기 어렵다. 대상의 의미를 확장한 부분입니다. 자, 집을 수리하게 된 원인과 과정은 아까 정리한 그대로죠. 세체가 있었는데 미리 수리하지 못한 것은 돈이 많이 들었고 미리 수리를 한 것은 돈이 적게 들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고, 자, 나가 집을 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한 두 가지 사항은 사람과 정치였죠. 자, 그 다음 나는 걷고 싶다 보시면 뭐 어렵지 않죠? 자, 중요한 것은 두 작품, 우리 이옥설과 나는 걷고 싶다의 공통점 수필이기 때문에 글쓴이가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삶의 이치에 대해 깨달은 바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교술문학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이옥설은 작가의 일상적 경험, 작가의 의견과 생각이라는 2단 구성의 설이라는 한문학이거든요. 국문학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글로 쓴 문학이 아니라, 한글 문학이 아니라 한문학인데, 국문학은 맞죠? 그 다음 한문학의 관습을 따랐다라는 거. 그 다음 나는 걷고 싶다는 편지라는 형식. 그래서 편지라는 일상의 비형식적인 글을 토대로 자신의 안부를 전하며 경험과 깨달음을 함께 전한다는 면에서 좀 더 자유롭다. 둘 다 자유롭지만 좀 더 두 번째 글이 자유로웠다라는 거.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 윗글의 주된 내용 전개 방법이 뭐라고 했죠? 유추라고 했었죠. 그러면 선지 5개에서 유추를 찾아보시면, 자, 1번 A는 B 정의죠. 3번 과정, 말 그대로 과정이죠. 4번 원인과 결과를 무엇이라고 하죠? 인과라고 하죠. 5번 A와 B는 공통점은 비교, 차이점은 대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2번이겠죠. A가 B 하듯이 소문자 A 또한 B이다. 두 대상의 유사한 점을 나타내었으니까 유추겠죠. 자, 그 다음 3번 A와 같은 상황, 아까 말했었던 거 미리 고치지 않고 있었던 것은 돈이 많이 들었고 미리 고친 것은 돈이 적게 들었다. 5번에 있죠. 호미로 막을 것을 돈 적게 들 수 있었는데 돈이 많이 들었다. 가리로 막았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와 다에 사용된 설명 방법 유추죠. 역시나 이 유추에 관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서사 혹은 움직임 이러한 것은 묘사도 사용될 수 있겠죠. 2번 하나의 사건이나 사물로부터 비슷한 속성 답이 나와버렸네요. 이것도 유추. 3번 대상이 되는 전체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분류죠. 각기 다른 것들을 서로 견주어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했죠? 대조라고 했죠. 일반적인 진술로 제시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은 거 예시가 되겠죠? 아니면 연역의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윗글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서둘러 수리하는 행랑치 않가는 경비가 적게 들었죠. 백성의 안정된 삶을 위한 정치개혁의 필요성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특정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체험한 바를 자유롭게 나는 행랑채 2칸이 장맛비에 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했었죠. 행랑채 소리와 사람의 몸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확장시켰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3가지였죠. 기억, 뒤끝, 미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쭉 내려가 보면 A를 통해 궁극적으로 깨닫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사람의 몸 잘못된 거 있으면 곧바로 고쳐야 된다.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요? 1번이죠. 쇳불도 당김에 빼렸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곧바로 해결을 해야 된다. 자, 오늘은 내용 천천히 살펴보았고 문제도 여러 문제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통하여 이용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대박 행진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